BMW는 오히려 이 국내 시장의 인프라 확장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대세입니다. 자, 오늘은 어째서 BMW가 이토록 한국 시장에 진심인지, 또 한국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도 유별나게 한국을 신경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기래. 한국의 진심인 BMW. 자, 최근 BMW 코리아는 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신규 R&D 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BMW 코리아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이 R&D를 위한 시설이 있지만 이를 청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시설도 2015년도에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한국에 건설한 시설이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예 한국 시장 너네만 연구하겠다고 작정하고 연구개발만을 위한 이 시설을 청라에 건설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시장에 맞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BMW에 따르면 현재 BMW는 전 세계 무려 1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을 5번째 나라로 꼭 집은 거죠. 와우! BMW가 한국에 이처럼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BMW는 이 한국에서 번 매출을 이 한국 시장에 다시 재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BMW 그룹 코리아의 전체 매출이 4조 6천억 원인데 이와 거의 비슷한 약 4조 5천억 원을 한국 협력 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만큼 한국 시장이 다시 재투자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편 독일 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습인 거죠. BMW 그룹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협력 업체로부터 구매한 누적 금액은 2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는 BMW 코리아가 수입 브랜드 중 유일하게 2022 부산 모터쇼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이 부산 국제 모터쇼는 사실 완성차 그룹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BMW 그룹의 BMW, 미니, 롤스로이스만 참여한 사실상 이 다른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외면받은 행사였는데 현대와 BMW만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중에서도 굳이 따져보면 현대차 그룹은 사실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에 참여한다는 그림이 이상하진 않는데 이 BMW는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굳이 부산 모터쇼에 참석을 했고 오히려 그 모터쇼에서 플래그십 전기 세단인 i7을 발표하기도 했죠. 또 기본적으로 모터쇼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수십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걸 감수하면서도 참가한 것이죠. 이거 외에도 지난 12월에는 올리버 집스의 BMW 회장이 주변 아시아국은 한 곳도 안 들리고 오직 한국만 방문해 한국 시장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직접 언급하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MW가 한국의 진심인 이유. 자, 이토록 BMW가 한국 시장의 진심인 이유는 소위 말해서 한국 시장이 이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국내 판매 대수부터 살펴보면 올해 1분기 BMW가 그동안 줄곧 국내 수입차 시장의 왕의 자리를 지켜오던 벤츠를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벤츠의 판매량이 14,952대로 17.6% 감소한 것에 비해 BMW는 오히려 0.5% 상승한 18,134대를 기록하면서 만년 2위에 서름을 씻어버린 것이죠. 자, 이 판매 대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BMW의 매출 또한 날개 달린 듯 우상향 중입니다. 작년 BMW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5조 8천억 원인데 2021년에 4조 6천억 원에 비해 24%나 상승했고 작년 판매 대수도 9만 대에 딱 8대 모자란 89,992대를 판매하면서 2021년에 7만 7천 대에 비해 약 1만 2천 대가 넘게 판매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 BMW 매출 순위 전세계 탑5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BMW는 지난 2014년에 이 770억 원을 투자해서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국내 제조사도 하지 않던 드라이빙 센터를 영종도에 완공했는데 수입차 시장 규모 자체로만 봤을 때 더 시장 가치가 큰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 드라이빙 센터를 한국에 건립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BMW는 아마 약 10년 전부터 이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눈여겨보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걸로 보입니다. BMW가 이 영종도에 드라이빙 센터를 건립을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협약을 맺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이어서 2022년 8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HMG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기도 했습니다. BMW 행복.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BMW의 한국 시장에 대한 사랑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2019년 말까지 약 600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평택에 BMW 차량 물류 센터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 차량 물류 센터는 쉽게 말해서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철저한 차량 품질 검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장소인데,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PDI, 이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이라는 출고 전 차량 품질 검사 대수가 기존 약 7만 8천 대에서 12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 잘 팔리고 수입차 점유율도 1위하고, 그러니까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차량 검사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자, 이 BMW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평택 차량 물류 센터에 국내 최다 수준인 총 117개의 충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고, 이미 지난 12월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드라이빙 센터에 최대 80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BMW 차징 스테이션을 구축하기도 했죠. 자, 이 때문인지 BMW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이 정부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100기 이상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야 되는데, BMW는 전국에 약 800기가 넘는 충전기를 구축했죠. 반면 벤츠는 5대, 아우디는 급속 48기, 완속 102기를 설치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직은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BMW가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과 비교돼서 이 극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비자 케어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이 에어포트 서비스라든가 뭐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소비자 케어 부분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은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뭐 스페셜 에디션 출시나 인기 모델들의 판매에 집중하면서 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BMW는 오히려 이 국내 시장의 인프라 확장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2018년에 국내에서 BMW 브랜드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연이은 화재 사건 이후에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BMW는 자체적으로 이 한국판 레몬법을 도입하였는데요. 이 레몬법은 차 구매 후 1년 이내로 동일 증상 2회의 중대 하자 및 3회 이상의 일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BMW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었고, 결국 올해 1분기에 이 부동일이었던 벤츠를 밀어내고 수입차 브랜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BMW가 한국 시장에 진심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자동차 브랜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라우.